대박. 금방 시작해. 배로하? 네. 대박. 써니까지. 제목도 좋다. 루하다. 며칠 6일이죠. 네, 맞아요. 누가 먼저? 네. 저 손에 물 묻었는데 양이 좀. 아, 괜찮습니다. 네. 진짜 예상도 못했는데. 그럼 먼게 와주는데. 네. 네. 와우. 좋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편히하세요? 네, 네, 너무 네, 좋아요. 좋습니다. 인터뷰 한두 번 해보면 솔직히 아닌 것 같은데. 어제도 학원인데 네.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네. 되게 구조는 똑같은데 분위기가 달라서 그냥 아. 신기해요. 어제는 어디로 갔어요? 어제는 한양대학교 가가지고 대학생분 인터뷰했거든요. 네. 근데 그분도 똑같이 공차를 사주셨는데 네. 그분 학생이시고 막 그러시다 보니까 제가 제일 싼 걸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느낌이 많지만 되게 다른 느낌이어서 되게 신기해요. 아. 한양대 거기 학생? 교수님? 대학생. 어떻게 알고? 그분은 학과 탐색이나요? 아, 그때 오셔가지고 네. 잘했네. 되게 적극적으로 액션을 잘하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체크는 해주는 거죠? 알아서? 시간 체크요. 네. 저는 4시간째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편히 하면서 질문 같은 것도 이제 잘 체크해가지고. 네, 네. 네. 여기까지 왔는데 질문 하나 안 하고 가면 아쉽죠. 다 하고 가야지. 뽑을 거 다 뽑아먹고 가요. 다 이야기해줘. 네. 네. 언니 수가 질문 못해? 나 추가적으로 생각해.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 현재 저 마스크 벗고 해도 돼요? 네. 네.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 회사는 맥시마이즈 X라는 회사인데 맥시마이즈 X가 맥시마이즈 하다라는 게 뭐뭐를 최대화하다, 극대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X는 그 미지수 X를 의미해요. 청소년, 청년 이 한 사람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최상화시켜주고 극대화시켜준다 해가지고 맥시마이즈 X라는 게 저희 회사예요. 또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니까 편히 이야기하면은 X가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영향력을 널리 좀 최상화하고 싶다라는 뜻을 좀 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은 사업개발팀, 그 다음에 또 HR팀, 저희 조직이 좀 작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는 3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올해는 이제 10명 정도 됐는데 거기서 저는 사업개발, 그러니까 이 미래 먹거리 창출 같은 것들 할 수 있게 그런 걸 개발하는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또 HR팀이라 그래서 휴먼 리소스라고 그러거든요. 인재개발 관련해서 그쪽에 컨설팅 파트에 컨설턴트를 하고 있죠. 네. 녹음해도 괜찮아요. 네. 네. 근데 제가 계속 궁금했는데 학교에서는 스타트업 대표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로서 이 일들을 다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공동대표예요. 공동대표. 그래서 이제 공동대표는 3명이 있는데 저 대학 선배 1명이랑 그 다음에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나 이따가 좀 이제 소개해드릴 건데 청년 자기당학교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1기 조상신이죠. 어떻게 보면 조상신. 그래서 이제 조상의 개념으로 1기 선배와 같이 총 3명이서 다 남자분들
분들이고 나이는 90년생, 빠른 92, 그다음에 93, 제가 93 이렇게 셋이서 창업을 했죠. 공동대표.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탐방 때 아프리카를 다녀온 후 컨설팅 회사 입사해서 창업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동기랑 과정이 궁금해요. 일단 제 책에도 써놓긴 했는데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간증이라는 뜻 알아요? 네. 하나님 만난 걸 이제 증거하는 일 간증이라고 하는데 제 책에도 다 써놨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답이 없었고 공부도 못해가지고 내 인생 왜 이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 인생 진짜 쓸모없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한탄하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다가 그때 학교에서는 이제 강의이기 때문에 공식 석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교회 선생님이 저는 그때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 선생님이 저한테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지금은 좀 말이 많지만 한비아 씨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이었고 거기에서 제가 인생 완전 뒤바뀌게 됐죠. 제가 그거 책을 통해서 내 인생 쓸모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좀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꿈이 생기게 되었고 항상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불평만 했었는데 저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단돈 1,000원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 있는 사람들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내가 이 사람들 좀 돕고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처음으로 꾸게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게 됐는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 이제 벽돌 나르라서 집 지어주는 NGO 단체였거든요. 근데 집 지어주는 거나 힘쓰는 거는 현지인들이 훨씬 잘했고 그렇다고 이제 뭔가 제가 전문적인 기술로 가겠다기보다는 제가 그때 당시 학생이었고 그렇다고 이제 그쪽 분야로 가자니 너무나도 남다르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석사, 박사는 기본이고 영어 네이티브 수준으로 완전 구사하고 영어는 그냥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막 이제 불어나 스페니쉬나 뭐 그런 것도 이제 많이 구사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래서 기술 한번 배워봐야겠다. 아프리카에 필요한 기술이 뭐가 있을까? 태양광 기술이 있네. 태양광 회사에서 한 4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 기술은 기술 필요한 건 알겠는데 내가 못하겠어. 그래서 일단 4개월 만에 그만두고 그럼 뭐를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다가 컨설팅 회사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도우려면 결국엔 돈이 필요한데 이 NGO에 있을 때 돈이 어디서 오나 봤더니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에서 많이 펀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하면 돈이 필요하네. 그러면 이제 돈을 버는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배울 수 있을까 하다가 컨설팅만 하면 좋겠다. 경영 컨설팅. 전체 구조를 다 파악을 하고 돈의 흐름을 좀 이제 파악하면서 이제 전략 같은 걸 제시를 하니까 그럼 컨설팅 한번 배워봐야겠다 해가지고 2년 정도 배웠는데 그것도 이제 그만두고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컨설팅은 뭐랄까 좀 시쳇말로 훈수를 둔다고 해야 되나? 자기가 직접 하진 않고 열심히 보고서 작성한 다음에 훈수를 둬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좀 안 좋아집니다. 물론 세계적인 컨설팅 펌이 있죠. 뭐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나 에이티컨이나 뭐 그런 딜로이트나 그런 세계적인 컨설팅 펌들이 있긴 한데 그런 건 무시할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지네가 이제 액션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는 기업이에요. 기업. 그럼 이거를 직접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기업이거든요.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국 기업이다. 내가 가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을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 오게 되죠. 근데 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긴 하지만 제 성향은 MBTI 같은 좀 P성향의 사람이에요. 계획을 잘 안 세우고 즉흥적이고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 그리고 또 이제 월급을 그냥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저는 이런 거 너무 안 맞고 그냥 이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라 그냥 창업이라는 성향이 완전 안 맞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게 됐던 게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 해도 되나요? 네. 하나님의 좀 이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하기 싫고 도망 다녔거든요. 참 하기 싫다. 나 그냥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적게 벌어도 좋다. 나 편안하게 살고 싶다. 또 일은 적당히 딱 워라밸 딱 하고 9to6를 딱 하고 6시에 딱 9시 출근해서 6시 마치면 그걸 딱 마무리하고 저녁에 내 삶을 즐길 거다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떠미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고 팀을 꾸리게 하시고 창업팀을 꾸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인생에 걸린 거니까 커리어에 대한 중대한 그런 것도 기로에 서 있고 제가 진짜 정말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좀 만약에 이게 뜻이 맞다면은 책임을 져 주셔라. 근데 뭐 책임을 진다는 게 제가 보이진 않지만야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인이 뭔가 명확히 저는 잘 분해가지고 잘 모르니까 명확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제가 영국으로 한 학기 교환학생 갔을 때 마치고 프랑스로 한번 놀러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권사님 만나게 됐는데 권사님이 딱 한 번 만났는데 2018년도에 만났다. 17년도에 만났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한 달에 막 100불씩 후원을 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응답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그 권사님이 또 한 집사님 프랑스에 계시는 요리 사업을 하고 계신 집사님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저 그때 당시에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는데 그냥 저한테 계좌번호 알려달라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시냐 했더니 수빈이 창업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이분을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2021년 1월에 창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그분은 500불씩 우리나라 돈 한 55만 원, 60만 원 정도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계산해보니까 벌써 이번 달로 하면 1000만 원 정도 후원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힘이 입어가지고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인 것 같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다.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작년에는 뭐 이렇게 좀 담대하게 이야기했지만 작년에도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한 달에 보통 이제 월급 직장인 대한민국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사회초년생이 받는 직장 월급이 한 200만 원 초반대 되거든요. 대기업이 아닌 이상. 근데 저희는 창업했을 때 뭐 200만 원이고요. 뭐 100만 원 언더로 막 언더 100만 원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해보겠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라면 한 끼 먹을 때도 많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뭐 라면을 먹긴 했지만 불만 떠드는 단 한 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게도. 그리고 3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10명으로 좀 확장이 되기도 했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이끄셨다. 설령 이제 물론 지금 상황이 좀 어렵긴 하지만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이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창업을 시작해서 운영을 할 때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당장 미래에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라고 생각하냐 3가지만 얘기해 주시라 했더니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AI라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데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좀 이제 빗대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저는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결국에 비즈니스가 되게 하고 일이 되게 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이거든요. 우리 내부적으로 팀빌딩이 단단하게 되어야 되고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혼자서는 절대 큰 일을 못해. 내가 리더십이 있다고 한다 한들 설령 사업적인 환경에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루는 일이 정말 쉽지 않고 저도 사람 굉장히 좋아하지만 제가 팀장으로 있잖아요. 팀원이 있으면은 이 팀원을 컨트롤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그냥 업무적으로만 딱딱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 팀원의 상황도 이해해주면서 전체적인 변수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일단 쉽지가 않고 그래서 팀빌딩이 가장 중요하다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둘째로는 바깥에 이제 고객사랑 이제 이야기를 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고객사도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고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객사는 이제 기업을 의미하는 B2B, 그 B2B를 의미하는 거고 B2C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맞나? 맞아요. 비즈니스 투 컨슈머라 그래가지고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 대 기업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B2C는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우리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청년들을 좀 돕고 살리는 기업인데 그럼 이제 청년들과의 관계도 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가진 고민이 뭔지 스타트업 용어로 페인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이들이 가진 페인 포인트를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거를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 결국엔 그것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제일 중요하다. 그 안에서 이제 파생되는 것도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제 뭐 페인 포인트라든가 공감이라든가 경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결국에 이제 사람으로 얘기해 요. 그리고 창업한 스타트업에서 그 초기 아까 말씀하신 3분 말고 그 10명까지 되셨다 했잖아요. 이 나머지 7분들은 어떻게 구하셨는지 궁금해요. 뭐 자연스럽게 뭐 아까 이야기하기로 했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야기가 좀 귀결이 될 것 같은데 청년 자기당학교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8년 전에 시작이 됐고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청년 또는 이제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이유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냥 남들 가는 대로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가야만 하니까 가는 거고 대학교 가서는 취업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고 취업하고 나서는 결혼해야만 하니까 요즘 뭐 이제 결혼 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그렇고 결혼하고 나면 애 낳고 그러다가 요즘 애도 안 낳고 막 그렇고 하는데 그리고 나면 노후주면 끝. 이게 무슨 좀 물론 이제 정답은 인생의 정답이란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한 재능을 주시고 분명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편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건데 만약에 우리가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면은 더 잘 사는 나라에 선택을 해서 태어났겠죠. 못 사는 나라나 오히려 못 사는 나라 이런 데는 선택하진 않았겠죠.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왜 서울 지금 경기도 여기에 태어나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깨닫게 좀 알려주는 학교예요. 약간 인문학 학교. 네.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자.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자. 3번째는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약간 좀 뮤지션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뮤지션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뮤지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은 자기가 이 음악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잖아요. 그리고 그 음악을 자신이 또 좋아하고 잘해. 2번째 얘기했던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야. 근데 뮤지션이 그렇게 수많은 뮤지션들이 잘 돼가지고 막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이 3번째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돈. 아무리 의미 있고 가치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지 못하면은 이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으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오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하나만 따로따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 3가지의 공통점, 교차점을 찾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학교, 인문학 학교예요. 그 가운데 점을 스위스팟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팟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학교예요. 크게는 이제 5I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이덴티티, 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2번째는 인사이트는 인플루언스 사이트의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는 마음의 눈으로 이 사물을 관찰하는 거죠. 세상의 현상이라든가 왜 기후 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왜 저출산 현상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인사이트 그 다음에 3번째 아이는 인풋이에요. 내가 아무리 세상을 돕고 싶고 내가 아무리 창업을 하고 싶어도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풋. 근데 인풋하는 방법에도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부하는 거, 강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다빈과처럼 직접 사람을 통해 만나서 경험하는 거. 진짜 마지막으로는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죠. 인턴이나 아니면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해보는 그렇게 해서 인풋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 거죠. 4번째 아이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라는 건데 이 건물이 만들어졌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병원이 왜 세워졌을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는 왜 세워졌을까요?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회는 왜 세워졌을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왜 있을까요? 그런 기업체, 사물 같은 것도 다 만들어진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개개인은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시간이 전혀 없어요. 기업 같은 데 가서 컨설팅해도 물어보면 똑같아요. 왜 일을 하세요? 먹고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키니까 위에서. 돈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만의 인생의 청사진을 그리고 잘 살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면 좀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게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인플루언스인데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인플루언스 투 아더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건데 거기서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성공이라 하면은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그 주어가 나였어요. 나, I. 위라고도 했지만 위도 나랑 내 가족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제 여자친구나 뭐 그런 사람들이 됐겠죠. 내가 아끼는 친구들 여기까지 이 범주가 있었어요. 이 테두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더 나아가서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너희들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냥 눈 감지 말아라.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에 좀 처음으로 이제 그 비전을 갖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아프리카 광고 영상 본 적 있어요? 유니세프나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이나 TV나 유튜브로 광고 본 적 있어요? 그거 봤을 때 좀 감정이 어때요? 불쌍하다. 슬프다. 보면서 눈물 흘린 적 있어요? 없죠. 그냥 슬프다. 그냥 이렇게 그냥 공감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봤을 때 되게 슬프고 좀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좀 나중에 좀 책을 통해 찾아보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깊이 공감을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뭔가 자신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책 제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각자가 관심이 다른 분야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에 좀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출산, 어떤 사람은 여성 인권, 어떤 사람은 이제 동물, 반려견, 반려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유독 그 아프리카 쪽에 좀 되게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이게 나의 사명인가 보다 했는데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바뀌긴 했죠. 뭐 나갈 수 없는 환경이 되기도 했고 지금 내 옆에 청년들, 청소년들이 되게 아파하고 있는데 그때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리고 아프리카 간다라고 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좋은 일 하시네요. 스피님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제가 높임을 받으니까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 청소년들과 더 깊이 있게 교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내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아낌없이 전하고 싶다.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 5I랑 스위스팟을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같이 만나서 쓴 친구들이 8년 됐고 200여 명 정도 제자들이 있어요. 대학교 과정처럼 똑같이 운영이 돼요. 봄학기, 가을학기 12주 과정으로. 나중에 관심 있으면은 20살 넘어서는 무조건 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다 그 청년자기단학교를 통해서 만나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 멤버들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12주 동안 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좀 성실하게 과제를 임했는지 그 10명이 다 여기 출신이에요. 다 종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멘토님만의 멘탈 관리 기법도 궁금합니다. 저는 뭔가 뜬구름 이야기 하기 너무 싫고 이제 제가 해결할 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죠. 안 받을 수는 없죠.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행동은 일단 첫째는 잠을 자요. 진짜 극도의 스트레스 받을 때 잠을 자요. 자고 일어나면 좀 개운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생각을 해요. 일단 잠을 자고 둘째는 물론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거는 기본이고 그러면서 뜻을 구해요.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발생했지? 왜 도대체 왜 나한테? 그걸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찾아내고 그리고 회개도 많이 하죠. 너무 부끄럽다. 앞으로 이렇게 너무 멋지게 멋들어지게 이야기하지만 강의할 때 많다 보니까 멋들어지게 이야기할 때 많거든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혼자 하는 행동 모습은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뭐 이럴 때 너무 많아요. 일단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얘기해줄게요. 운동을 해요.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찬양들은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하고 또 이제 헬스장 가서 이제 몸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 물론 지금 많이 없지만 헬스장 가서 몸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마지막으로는 영화를 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은 잠자고 운동하고 영화 보는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하는 일이 머리를 쓰는 일이다 보니까 다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끊임없이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이 퓨즈라고 해야 되나요? 전기도 이제 뭐 퓨즈가 딱 이렇게 들어올 때까지 계속 켜져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뭔가 스위치 하나 누르면은
딸깍하고 꺼져야 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그렇게 쉽지 딸깍하고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잠자는 거는 딸깍하고 끊어질 수 있는 거고 운동을 하면 땀 흘리게 되잖아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이 또 끊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영화를 볼 때도 드라마를 안 보고 영화를 보는 이유도 그 한편으로 거기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대한 퓨즈가 딱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잠을 자고 하나님 일단 첫 번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첫 번째로 이제 잠을 자고 두 번째 운동을 하고 세 번째로는 영화를 본다. 이게 좀 TMI이긴 하지만 최근에 영화 한산을 봤는데 거기에서 영화 봤어요 한산? 아니요. 나중에 한번 꼭 보고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데 지금 벌써 300만 찍었더라고 하더라고. 이순신 나오는 영화예요. 아.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영화인데 와 너무 일단 이 저희 어머니랑 같이 봤거든요. 제 생일날 어머니랑 같이 봤는데 되게 인사이트가 많이 있었어요.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왜 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요새는 그냥 사회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근데 뭐 역사의 길이 넘는 위인들의 좀 공통점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은 남들이 가는 똑같은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당장 중퇴해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나 마하트마 간디나 뭐 퀴리 부인이나 에디슨, 아인슈타인 뭐 그런 되게 유명한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가는 길 가지 않았어요. 자기담이 있었어요. 자기만이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평탄한 길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평탄한 길을 그냥 걷지 않았어요. 그들도 능력이 있었죠. 세종대왕 왕 중에 왕, 세종대왕인데 왜 구태여 그냥 문자를 만들었을까요? 그냥 그때 이 당시에 한자를 만들면 됐을 텐데 백성들이 아파하고 글자를 알지 못해서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체적인 문자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엄청 고생하면서 이 안에 있는 그 뭐랄까 부하라고 해야 되나? 지금 집현전 학자들 뭐라 하죠? 신하들이 반대하고 막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중국이 계속 막 왜 니네 독자 중에 언어를 만드냐고 반대하고 막 항의를 해도 꿋꿋하게 밀고 나갔어요. 왜냐면은 자신만의 사명이 있었으니까. 백성들이 문자를 알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한글을 만들었고 그 한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설령 위인이 되겠다라는 꿈은 못 꿀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 하지만 그 위인들의 공통점은 자기답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답게. 남들과 똑같은 길을 걷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재능, 시간, 물질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까. 결국 그 문제들을 해결했고 솔루션을 도출했고 결국 역사의 길이 넘는 위인이 되었죠. 오해하지 말아요. 위인이 되라, 1등이 되라, 세계적인 뭐 유명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남들과 가는 평탄한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이 뭐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 길을 좀 온전히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생에 정답이 있는 뭐 대학생 되고 직장인 되고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돼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다른 일을 못하잖아. 하나님께서 이제 루아나 다빈에게 맡기는 일이 있는데 당장에 지금 홈리스들이 너무 아파하고 있다. 당장에 탈북민들이 너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다. 너는 근데 그렇게 기업에 다니면서 따박따박 다니면서 친구랑 놀러 다니고 있다. 내 영혼들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당장에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냐. 그런 거죠. 그렇다고 이제 또 엔조에 가야겠니?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럼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지? 내게 맡기신 비전이 뭔지를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말씀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다 해줘요 일단 먼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딱 2개만. 다 해도 돼. 지금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돼. 다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서 딱 2년만 보낼 수 있으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저도 그 질문 보고서 좀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빈 루아도 또 똑같이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저는 뭐랄까 스투피드 챌린지라고 해야 되나? 바보 같은 도전? 그러니까 뭔가 어떠한 액션을 해가지고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행동을 뭔가 해보고 싶어요. 그냥 학생이라서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로 이제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외에 내가 진짜 이때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리스트업을 쫙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누군가를 찾아가서 인터뷰한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 대외 활동을 뭔가 해본다던가 뭐 그런 것들 뭐 이제 미리미리 좀 해보고 싶어요. 엄청나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라고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뭐 혼자 여행 가는 건 좀 위험하니까 미성년자라서 그건 좀 위험하니까 뭐 차치하더라도 뭐랄까 우선 활동들 동아리라든가 대외 활동이라든가 이 좀 학생이라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뭔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 어른들과 함께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 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대외 활동 같은 것들을 하라고 좀 추천해주고 싶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론 이제 학생이니까 공부에도 좀 충실해야 되는 건 맞고 왜 저는 공부를 좀 뒤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왜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어릴 때는 뭐 이제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막 이제 동기부여를 내가 이렇게 막 강의에 다니면서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 당장 꿈을 가져라 해서 꿈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내가 뭐가 될지 몰라요. 꿈이 바뀔 수도 있어.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그 다음에 꿈이 소방관이었고 그 다음에 꿈이 경찰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주를 한번 가보고 싶기도 했고 막 바뀌었어. 어떤 때는 보험 설계사가 되고 싶기도 했고 우리 어머니가 보험 설계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나는 저렇게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놈을 내가 때려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보험 설계사가 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때 고1 담임 선생님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 왜 너 같은 애가 보험 설계사 하고 싶으면 모르겠다. 충분히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셨고 그랬는데 그 뭐냐 내가 기억했지? 잠깐 퓨즈가 좀 다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공부를 늦게 시작하셨다. 아 맞다 공부를 늦게 시작했는데 그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보험을 들 수 있어요. 보험이라는 게 내가 꿈이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꿈이 막 바뀌는데 공부를 잘 해놓으면은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죠.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지고 내가 근데 공부를 못하게 되면은 성적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다 해가지고 선택해서 가는 거랑 내가 이게 1번이고 내가 진짜 뭐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2번이라면 너무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를 좀 잘 해가지고 성적을 좀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내가 갈 수 있는 걸 다 선택해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잘 해놓으면 좋다. 선택지가 넓어지고 그리고 이 뭐랄까 견문이 넓어지면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모든 영혼이 다 동일하긴 하지만 이 배움의 격차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하도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게 제 업인 사람이다 보니까 컨설턴트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에서 이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대략 어떤 사람인지 다 이제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네. 이 사람은 되게 진짜 한량같이 산다. 좋은 의미로.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피곤하게 살아. 주말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왜 저렇게 살지? 도대체? 근데 행복해 보이진 않아. 그런 사람이 있고 꽉꽉 피곤하게 사는데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 저 차이는 뭘까?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배움을 잘 배우면 배울수록 이 삶을 누릴 줄 아는 방법들을 많이 터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공부를 좀 잘 하면은 더 많은 기회가 오게 되고 그 기회들을 잘 누리게 되면서
저희가 더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들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표님이 멘토님의 꿈과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고 느끼신 적 있는지 궁금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제 이상은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는 게 제 이상이에요. 얘기하자면 다 비수. 네가 뭐가 있다고? 네가 뭐 영어를 잘해? 네가 뭐 어떤 스킬이 있어? 네가 뭐가 있다고? 다 비수. 제 현실은 그쵸. 겨우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고 당장에 뭐 하나님 말씀에 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뭐 이렇게 좀 더 이제 그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디를 구하라고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근데 저는 항상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이상과 현실의 갭이 있잖아요. 이상은 뭐 이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막 우물을 파서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상이고 제 현실은 이제 겨우 한국에서 기업 겨우 차려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 갭이 발생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 되나 했을 때 사실 너무 크고 원대한 문제라서 당장에 뭔가 이걸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쫙 리스트업해 나가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1번, 2번, 3번, 4번 쫙 적어보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태스크단에 다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럼 이제 그 체크리스트처럼 이제 쪼개졌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루하루를 좀 잘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프리카에 뭐 이런 걸 짓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도우려면 설령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우리나라에서 뭔가 잘 해놔야 국제적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뭐가 제일 필요할까? 체력이 많이 필요하겠다. 건강. 그래서 이제 헬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 영어를 잘해야겠네? 근데 바빠가지고 영어 할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제 제가 새벽마다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강남에서 아침 7시 20분부터 8시 10분까지 YBM에서 이제 하는데 그거 하려면 새벽에 한 5시 반, 6시 일어나서 불이 나게 씻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고 뭐 이제 벌써 3개월 됐고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화 영어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건강과 영어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희 이제 청년 자기나무교회 코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훌륭한 이상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이제 훌륭한 이상을 꿈꿔요. 네. 훌륭한 이상을 꿈꾸면 훌륭한 인생이 될 것 같죠.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뭔가 국제적인 국제적인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되게 훌륭한 이상을 꿈꾸잖아요. 근데 그게 훌륭한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고 훌륭한 일상을 살아내는 거죠. 훌륭한 일상이 훌륭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루하루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일에 충성되고 조금씩 잘 해나갈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습관이 들기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탁월한 스킬들을 장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훌륭한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생각하면 뭐 이순신, 지금 일론 머스크는 말이 많긴 하지만 창업가들, 위대한 창업가들이라든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자꾸 이제 위인들 많이 비유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일상을 대충 살았을까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나. 저는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서 질문을 한 건데요. 자신이 아프리카 기 아이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건지 아니면 동정의 마음으로 돕고 싶은 건지 헷갈리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도 이거 이 질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좀 후자였던 것 같아요. 내가 저들이 불쌍하니까 동정의 마음으로 가야지 했다가 전자의 질문이 뭐였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근데 좀 두 가지가 공존했던 것 같기도 해요. 동정의 마음 플러스 진심으로 한번 돕고 싶다. 근데 이 업계의 특성이 뭐냐면 업계라는 국제개발죠. 이
불쌍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국제개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특성이 뭐냐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빈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프리카 전쟁, 기아, 난민 그 문제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의 미션이에요. 우리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우리 미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공연하게. 근데 저도 뭔가 처음에는 좀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죠.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일자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플러스 동정의 마음도 많이 있었다. 근데 동정의 마음이 직접 아프리카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저들도 나와 같은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나는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마찬가지로 저들도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결코 아닌데 하나님이 다 이 만드신 목적과 이 태어나게 하신 존재의 이유를 다 설정을 해놨을 건데 내가 뭐라고 저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동정심을 갖는 교만한 마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그걸 통해서 어떤 액션이 유발되고 기부를 한다거나 뭐 그런다면 뭐 나쁘진 않지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제 그런 세상이고 지금 사회인데 미안하다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고 불쌍하다가 아니라 이제 도와주는 거죠. 같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할게요. 네.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말을 던지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거를 좀 되게 그 영상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뭐냐면은 양세형이었나? 그 유언장 남기는 한 3분짜리 영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그 SNS인가? 예능에서 맞아요. 깁서브리티 네, 맞아요. 거기에서 거기서 이제 본 적 있나? 저는 없어요. 네. 근데 거기서 양세형이 작성을 하다가 다 하고 나서 펑펑 울어요. 왜 울지? 왜 울지 하는데 양세형이 이제 개그맨이잖아요. 그걸 시작했는데 작성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이제 펑펑 우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유언장을 읽어주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거기서 울지 말고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뉘앙스는 대충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냥 웃다가 잔치 즐겼다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 기억나요 혹시? 어떤 아니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즐겼다 갔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온 게 내 계획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나? 잘 웃다 가라.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죽음을 생각했을 때 뭔가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본향이라면 본래의 고향.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결국에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은 천삼명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좋아하는 시이기도 한데 되게 좋아요. 한번 찾아서 봐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소풍 끝나는 날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름다운 이 소풍 끝나는 날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은 절대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지인들이 저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그냥 나중에 천국에서 같이 보자. 웃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어떤 생각도 했냐면은 제가 어떻게 죽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연명하게 되잖아요. 누워가지고 노후 나이 들어가지고 죽게 된다라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 지인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옷도 예쁘게 입고 오라고 이제 초청장을 보내서 신나게 노래 틀어놓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마지막 그 페어웰 파티를 할 것 같아요. 저를 천국에 보내주는 파티.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웃으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축복받으면서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고 실제로 이 질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은 그런 제 지인이 아는 동생인데 한 26살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갑상선 말기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희귀암 판정 받아서 이제 8월 8일 얼마 안 남았네요. 내일 모레. 근데 이제 최종 결과 판정이 나는데 사실상 뭐 거의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말로는. 저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그처럼 펑펑 울길래 저도 막 펑펑 울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공무원 시험 열심히 엄청 열심히 한 1년 넘게 준비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붙어가지고 유치원 교사가 돼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그런 소식을 받은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근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인생을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오면서 나 이제 내 인생 진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나 진짜 뭐 내가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담배를 많이 핀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괴롭힌 적도 없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나 이제 너무 행복한데 슬프다 막 라고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인생을 생각했던 게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은 그래서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내 인생이 2주 만에 끝난다면은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고민해봤을 때 제 대답은 예스였어요. 내가 만약에 2주 시험 인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증거할 것 같아요. 제 남은 삶 동안에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웃으면서 영면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이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만한 그 단어가 문장 중 그런 말인데 If I die tomorrow, what would I do today?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은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좀 돌아가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늘 끝나고 둘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일 죽으면 뭐 할 것 같아? 넌 뭐 할 거야? 언니 내가 죽으면 내일 뭐 할까? 나 오늘 뭐 할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학생인지라 선택권이 많지 않겠지만 항상 우리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라는 건 시한부예요. 결국엔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난단 말이죠. 당장에 펑펑 쓰고 자기만을 위해 소비하고 자기만 더 좋은 거 가지려고 하고 좋은 차 가지려고 좋은 집 사려고 하고 학생 때는 더 좋은 핸드폰, 더 좋은 노트북 이런 거 가지려고 하고 하는데 당장 내일 죽는다면 이런 게 다 쓸모가 있나? 결국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게 되고 모래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허무주의가 아니라 결국엔 이제 천국의 분량을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로마였나 어디였나 그 어떤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진 왕도 진짜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그런 왕이 있는데 정확히 이름 기억이 안 나지만 죽을 때 유언이 내 관 속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줘라 라는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진할 때 이 뭐라 하죠? 막 장례식 할 때 잘 그 왕의 손을 이렇게 쫙 관 쪽에 다 빼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냐면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누린 왕이라 할지라도 세계를 제패한 대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죽을 땐 빈손으로 돌아간다. 너희들도 그거 봐라. 라는 걸 이제 교훈으로 주는 거죠. 결국에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왜 살아가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업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why에 충실한 사람들이거든요. 왜 일을 하지? 왜 살아가지?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직접 뛰어들어요. 그래서 더 재밌어. 원대한 꿈이 있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딪히고 실패하고 무너지기도 해. 근데 어떻게든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라면은 창업을 자기만의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런 그 다빈 의와의 이런 자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인생을 살아간 선배로 벌써 이제 10년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이제 93년생이니까 몇 년생이에요? 04년생. 11년은 넘게 차이 났잖아요. 띠동갑이니까. 먼저 인생을 살아가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더 그러니까 쇼컷이라고 하나요? 지름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아, 선배가 이렇게 신세를 겪었네. 선배한테 조언을 구하러 가봐야겠다. 그러면은 100이면 한 열에 8, 9은 다 이야기해줘요. 아, 와, 되게 기특하다, 대견스럽다. 다 이야기해줘야겠다. 아마 끝나고 가면은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책에 있어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책을 쓸 때는 모든 엑기스 점수를 다 담게 되거든요. 근데 선배들, 뭐 멘토를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인터뷰 요청을 하잖아요. 그냥 거의 책 한 권을 듣고 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 다 책이
그러면 준이 도착했어? 아 12층? 아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문 열어줄 테니까 오는 분들 문 좀 열어줄 수 있어요? 제가 금방 내려갈게요. 오케이. 금방 내려갈게요. 네. 잠깐만 한 2분? 3분? 네, 다녀오세요. 잠깐 환기 좀 시켜놓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완전 좋아. 이 이야기가 대화예요. 열심히 적겠는데 약간 이만한 게 아니라고요? 약간 제일 너무 열심히 이렇게 듣고만 있었어. 내가 되게 소름 돋았던 게 원래 언니가 아니라 다른 친구가 오려고 했어. 근데 어떻게 하다 언니가 오게 된 거야. 근데 오늘 듣는 얘기가 우리가 딱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듣는데 진짜 그게 자꾸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기도 하고 너무 차곡차곡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얘기를 증거하시면서 그 말씀해 주시니까 언니랑 올 수밖에 없던 그러니까 그게 간증처럼 진짜 하나님 어떻게 이게 또 신앙이 맞아가지고 딱 맞네. 가치관이나 이런 신앙관이나 이런 게 딱 맞아가지고 내가 어제 솔직히 그 창업 영어학과 선배 말 들으면서 창업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거든? 차라리 기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진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물론 그게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배우고 왔는데 이번에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창업이 미친 짓이긴 하잖아. 그치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진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 너무 와닿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뭐 안 하시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사람의 힘으로 내 결정권이 있기도 하지만 물론 하나님 존중을 해주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이끄신 그 길대로 가야 되는구나 맞아, 약간 맞아.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대박. 지금 8페이지야. 얼마 진짜 엄청 빨리 왔고 이렇게 듣더라고. 옆에서 야, 언니가 그러니까 리액션을 잘해주니까 나는 이거 그러니까 약간 이게 되는 것 맞아, 맞아, 같아. 내가 맞아. 열심히 그렇구나 약간 리액션을 해주면 너가 이렇게 하고 뭔가 딱 맞았어 역할이. 너무 좋아. 나 이 영상 나중에 보면 웃기겠다. 한 명은 이러고 있고 재밌겠다. 오늘 비 오는 날인데 우산 그랬으면 들고 왔어. 언니 오늘 약지 생각난 건데 오늘 한산을 볼래? 말씀하신 거? 어때? 한산 보고 좋아. 밥 먹고 그냥 돈 좋아. 사실 내가 오늘 한산을 보려고 했거든? 진짜요? 근데 에너지가 너무 빨리 딸릴 것 같아서 아빠랑 예매를 했는데 취소라고 했단 말이야. 소름 돋았어. 어떻게 딱 말씀을 하시냐? 진짜. 계속 해보는 게 하고 있거든. 너무 응. 계속 아니 끊었다니까. 아니 편한 대로. 근데 어차피 영상이 되고 있어서 모르겠다. 끊었다고 다시 끊었다. 아 이렇게 끊을 수가 있구나. 끝. 그 이름이 박수빈님이시고 수빈님은 우리한테 어떤 질문을 하실지도 궁금해.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시려나. 4시까지 가셔야 되는데 지금 43분이야. 3시 43분. 그래서 하고 싶었던 질문들을 거의 다 했어. 한 두세 개 빼고. 근데 이것도 거의 다 겹치는 내용이라서 언니 추가 질문을 다 했어. 야 진짜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와. 근데 진짜 그 말이 너무 멋있었어. 훌륭한 일상을 살아야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거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문화 같다 생각했어. 감사합니다. 밖에 비 오는 것 같은데? 네. 우산 있어요? 언니 와 다행이다. 근데 장지고 다른 방향이잖아. 어떡해.
네, 그 일단 역까지 일단 역까지 가서 여기서 또 멀지 않아요? 여기서 계속 지하철 타고 이제 1시간 지나면 좀 그치지 않을까요? 아 여기서는 집까지 얼마 걸려요? 여기서 한 15분? 저 질문을 다 해서 아까 질문하고 싶다고 했던 거 들어주실까요? 아니 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언제부터 이렇게 선배들, 멘토들 이제 요청해가지고 인터뷰를 시작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다른 친구들은 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좀 많이 다녔거든요. 작년 꽤 됐죠. 작년 뭐 대학교도 다니고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까지 강의 다녔는데 이렇게 뭐랄까 요청을 한 친구는 다빈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일단 너무 신기했고 뭘까 이 대성물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어떻게 그렇게 좀 그렇게 하게 됐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그 교회 목사님 추천으로 그 말씀하신 청년자기다운 학교 같이 열정 캠프라는 걸 했었는데 거기서 멘토님들 여러분을 섭외를 하셔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걸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 5분 정도 인터뷰를 진행을 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만나기 힘든 분들한테 하고 싶은 질문을 다 할 수 있고 그것도 제가 질문을 직접 설정해서 뭐 여쭤볼 수 있다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른들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자신감도 붙게 되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 한 분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 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본인이 깨달은 다빈이가 깨달은 뭐 인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진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면 제 사고방식이 되게 작고 갇혀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그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거를 또 그때는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지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 좀 더 많이 사고가 확장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뭔가 행동하는 추천 같은 방식을 해주시면 실제로 실행했을 때도 좀 더 시너지 있게 빨리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됐어요. 와 좋습니다. 루아는 언제부터 같이 따라다녔어요? 아니면 저는 오늘 처음? 인터뷰가 처음이에요. 아 사실. 오늘 이렇게 처음? 네, 경험해보는 게 처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는지 또 궁금하네요. 일단 추천을 해줘서 뭐라고 추천은? 이런 분한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 한다. 그래서 혹시 언니도 오면 어떻겠냐. 한 명이 동행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은 좋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오케이 하고 저 따라왔죠. 진짜 너무 잘하고. 네. 그러니까 저도 대학생 때 많은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저희 이제 제 여동생이 있는데 93년생이에요. 뭐 연년생인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완전 달라요. 내가 너무 좋은 걸 경험해가지고 너도 경험했으면 좋겠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너나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오빠나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렇게 안 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정답은 없는 거죠.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알아보는 능력과 그리고 이제 그 기회를 어떻게 취하는지는 본인의 인생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걸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루아가 이제 다빈이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루아가 잘 받아들였다면은 오늘 이렇게 나오지 않았더라면 뭐 평소에 주말에 뭐해요? 넷플릭스 보거나 네, 유튜브 그냥 보거나 늘어져 있죠. 늘어져 있죠. 주말에는. 안 나왔으면은 집에서 늘어져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비도 오고 그러니까 나가기 더 싫고 배달시켜 맞아요. 먹으면서 좀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좀 귀찮지만 피곤하지만 힘든 길 이제 한 걸음에 달려와가지고 다빈이랑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또 완전 새로운 세상이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좀 피곤하게 사는 것 같긴 하지만 재밌다. 이 한 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어렸을 때는 더 크게 좀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어른들과의 대화에서 또 이제 뭐 멘토나 선생님들 아무 어른이나 좀 말고 좀 잘 걸을 필요는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의 대화에서 또 느껴지는 거는 거의 그냥 책 한 권을 이야기해요. 책을 이야기해요. 책을. 거기 가서 이제 보고 좀 제가 숙제를 주긴 하겠지만 공부감을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보면 느끼겠지만 뭐야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야기해 준 거네? 1시간 반 동안? 느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른들과 얘기하면은 그냥 책을 이야기해 준다.
근데 책을 통해 진짜 많이 배울 수 있긴 하거든요. 저도 책 많이 읽어요. 일하는 바쁜 와중에도 책을 읽고. 왜냐면 거기 다 정답이거든. 간접적인 경험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한 시간 이야기해도 거의 책 한 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는 평소에 세계적인 서극들 많이 못 만나잖아요. 뭐 유발 하랄이라든가 워렌 버핏이라든가 마크 저커버그라든가 이런 사람 못 만나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쓴 책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읽으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좀 읽은 거.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생각하는 건 완전 달라요. 그럼 그걸 통해서 이런 관점이 있네. 학습할 수 있는 거죠. 배우게 되고 그런 포인트.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풋에 돼가지고 책을 통해 강의를 통해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인턴을 통해 직접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고 독후 감상도 가져와 주면은 다음에 또 이제 식사 같이 하면서 진짜 꼭 네, 꼭. 연락 줘요. 제가 먼저 연락드리긴 조금 애매할 것 같고 먼저 연락 줘서 일정 맞추면 둘이 같이 와요. 아니면 또 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데려와도 돼요. 아, 저 언니 데려오고 싶어요. 네, 같이. 그래서 막 나중에라도 뭐 이제 그런 고민도 있잖아요. 뭐 진로의 결정에 대한 고민이 있다거나 이제 또 여자니까 저는 이제 남자고 남자친구랑 또 이제 결혼을 하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물어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편히 알려줄 수 있겠죠. 너무 좋아요. 물론 지금은 10살 이상 차이가 나긴 하지만 나중 가서 이제 편히 불러도 되니까 그때 가서 그리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제 이야기보다는 둘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싶어요. 루아나 이제 다민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고 저는 이렇게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저는 만남의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때도 다빈의 태도가 너무 훌륭해서 너무 기억에 남았어. 그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도 너무 이제 오곡에 서 있으면서 다 받아줬고 눈빛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총명하게 계속 이제 쳐다보는데 너무 주의 깊게 듣고 되게 감명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신이 나가지고 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 시간에는 애들이 다 좀 우리 경험고 학생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완전 태도가 그냥 자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완전 그냥 딴짓한 친구들도 있었고 거의 안 들어가지고 나도 그냥 진이 빠져가지고 아침부터 뭐 별 얘기 못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제 다빈 같은 이렇게 귀한 학생들이 있으면은 내가 더 신이 나가지고 애들이 더 궁금해할 법한 얘기도 더 많이 해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태도나 자세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요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의 선배나 멘토분들 쫓아다니면서 계속 물어보고 알려달라고 하고. 근데 그거는 좀 경계해야 돼요. 본인만의 그 줏대라고 해야 되나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쫓아다니면서 이 얘기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죠. 네. 쫓아다니면서 인풋만 하면 뭐예요? 내게 없는데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설명을 해서 거기에 얻어야지. 내가 뭣도 없는데 그냥 이제 찾아가가지고 알려주세요 하면은 그거는 물론 좋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충분히 성장하고 나서는 본인만의 아웃풋이 있어야 되고 본인만의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다움. 그래서 난 어떻게 살 건가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조언을 해주겠죠. 그래서 루아다움은 뭔지 다빈다움은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만이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많이 물어보면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더 빠르게 남들과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남들 똑같이 대학생 되고 취업 준비할 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한번 가볼까? 아니면 대학생 때도 창업을 해도 되냐?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봐야겠다. 어디서 좋은 소스들 얻지? 창업하신 선배님들은 어디에서 어떤 그런 영감을 얻는 거지?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희 혹시 사진 찍어도 되나요? 네. 제가 아주 예쁜 필터를 알아요. 좋습니다. 아니. 다음에 언제든지 편히 연락을 줘요. 그래서 토요일에 이렇게 시간 맞춰가지고